잠깐만. 내 꽃이. 자, 질문거리를 한번 해볼까요? 숙제 한 사람. 안 한 사람. 누구야? 다 오르냐? 조그만 사람. 아, 여기 볼 거구나. 조그만 사람. 아예 안 한 사람. 봐봐. 한 명만 검사하면 돼. 그럼 아예 안 한 사람은 손을 들어야 될 거야. 질문거리 한번 해볼게요. 몇 번부터죠? 둘이 상의해서 셋이 상의 했어 안 했어? 저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 둘이 상의해서 넌 앞부분 넌 뒷부분을 하라. 이해돼? 아예 하기 싫으면. 왜냐면 질문을 해야지 다른 친구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안 하면 또 빈몸뚱이로 오는 거잖아. 최소한 유형이 있으면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하면 맨 아래 문제라도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해야지. 시험 빠른 사람 없다고 했었지? 몇 번 해보세요. 90번이래. 왜 질문을 해줘야지 다른 친구들도 듣는 90번 볼게요. 이 점을 지나고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 4분면의 점이 될 거고 근데 이 OP하고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직선이래.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얘의 기울기는 x, 얘 0,0이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ab 그래서 a분의 b가 되니까 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몇이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1.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거 직선에서 다 했을 거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점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b가 되고 했죠? 자, 이거에 뭘 구하는 거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 q래. 이게 q. x절편이니까 y에다 0 넣어야죠. 0 넣고 넣어서 그 얘 왼쪽으로 넘길게. b분의 a의 x 마이너스 a 제곱이 ab죠. a는 양수니까 약분해도 되고 b 곱하면 b 제곱이 되고 제곱이 없어. x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q의 좌표야. 다시 써보면 5의 좌표는 q의 좌표 왜 넣었을까? q의 좌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콤마 0이고 그 다음에 r의 좌표는 여기네. 0, 마이너스 a분의 b, ab분의 이렇게 돼. 여기가 r. 그리고 5.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당연히 길이니까 이걸 양수로 바꿔야 돼서 최종답은 땡땡땡 밑변 a분의 1 높이는 요거 거기다 2분의 1까지 답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 곱하니까 a 약분되고 b분의 a, 얘 곱하면 b 약분되고 a분의 b가 되죠. 서로 무슨 관계니? 역수관계. 역수관계 최대치에서 어떻게 해?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에 2개 곱한 거. 곱하면 1이니까 바로 써버릴게요.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전체 값은 결국 1보다 크거나 같겠죠. 2분의 1 있어서 답이죠. 최소값 1이다. 또 야, 왜 넘어가? 푼 사람 여기 다 풀었어? 코시 슈바르츠 여기 부등식 요쪽 푼 사람 풀었어? 질문 안 해? 몇 번? 그래 95번. 이번 시험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이게 질문이 안 나오면 답지 베낀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왜냐면 95번은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야. 모질라 이거 다 해결됐죠? 자, 일반적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예를 들어 91번 봐봐. 저번 시간에 91번 풀어줬으니까 92번 됐으니까 93번 94번? 예를 들어 94번 한번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a고 2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의 곱이래. 여기에 보면 얘가 몇 차냐면 2차야. 그리고 구하려는 게 1차야. 그래서 쉬워. 이 배수만 맞추면 돼.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2x 더하기 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얘가 a니까 2x 플러스 y의 제곱이 5a가 될 거고 2x 플러스 y가 루트 5a가 될 거고 루트 5a가 될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곱하면 마이너스 5a지. 이게 일반적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 더하기 y가 3일 때 뭐 루트 2x 더하기 뭐 3루트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리고 얘는 루트 맞아? 그러니까 2차가 나오고 1차가 나오거나 1차가 나오고 루트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문제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얘도 어떻게 푸냐면 이 숫자만 맞추면 돼.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크거나 같다. 얘랑 얘랑 곱하면 2루트 x 뭐 3루트 y 전체의 제곱 그리고 얘가 요거니까 3 얘의 최대 최소 이런 식이야. 코시 슈바르츠가.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개념을 보면 95번 x의 제곱 더하기 27의 y의 제곱. 근데 이 문제까지 맞으라는 얘기는 솔직히 못하겠어. 루트 x 더하기 루트 y야. 자, 2차식이야. 2차식이 나오면 원래 1차식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 1차식이 나온 다음에 이걸 구하는 거야.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로서 얘를 구하는 문제, 얘로서 얘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얘로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래. 이게 우리 까는 거야. 그럼 너희들 이거 부등식을 몇 번 쓸 것 같아? 원래는 2차가 나오고 1차를 구하랬잖아. 근데 얘는 2차가 나오고 루트가 나왔어. 그럼 2차가 나오고 1차를 구한 다음에 1차가 나오고 루트를 구하는 거지. 그럼 부등식을 2번 쓰게 된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뭐야? 결국은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거든. 이거분의 이거 다시 써볼게. 내용
여기서 등호 성립할 땐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가 같아요. 그래서 얘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거야. 그리고 1차식을 써야 돼. 근데 이거니까 얘는 분명히 이거의 제곱 3루트 3y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야지 이걸 뭘 활용하지. 얘 제곱하면 이거, 얘 제곱하면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1의 제곱. 왜 1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결국 개수가 1이거든. 그 얘는 잘 몰라. 그래서 a 제곱. 왜 이렇게 놓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이 어려워. x 플러스 3루트 3y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일단 미안 여기까지 a까지. 이게 결과적으로 한번 봐봐. 왜 이렇게 a라고 놔야 되는지. 자, 그래서 부등식을 하나 세웠어요. 얘는 108이야. 얘는 a제곱 더하기 1이야. 그래서 x 더하기 3루트 3ay 전체의 제곱이야. 자, 두 번째 식이야. 하나 했고. 이제 이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해? 루트 x의 제곱 3루트 3ay 루트의 제곱이야. 그럼 이 식이 나와. 얘를 제곱하면 거기에 1의 제곱.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얘랑 곱해서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뭐 곱해? 3루트 3a의 루트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거의 제곱. 그래야지 얘랑 곱하면 이거 약분되고 루트 y가 나온다. 이렇게 돼. 그럼 결국 우리가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게 크게 나와야 돼. 얘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럼 이게 크게 나와야 돼.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럼 얘의 최대값은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얘야. 그럼 여기서 등호 성립하는 거야. 여기서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x와 이거분의 이거 a의 3루트 3y가 같아야 돼. 식 하나 세웠어. 그리고 얘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결국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루트 x와 이거분의 이거 루트 그냥 여기다 붙일게. 그래서 번분수하면 이게 같아요. 작은 거 제곱하면 27a 제곱 나와요. 자, 식이 두 개. 얘랑 같은 식이 돼야 돼.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있어. a 더하기 b가 2일 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푸는 걸 다시 한번 보자. 됐지? 그럼 선생님이 풀이를 한번 해볼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봐. 됐어? 푸는 방법은 가르쳐 줬는데 지금 한번 다시 풀어볼게. 얘의 최소값이니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크거나 같다 2 루트에 2개 곱한 거 a분의 6이야.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니까 얘가 뭐 해야 돼? 작게 나와야 돼? 크게 나와야 돼? 얘의 최소값은 이거잖아.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의 최소값이 이건데 이게 크게 나와야 돼? 작게 나와야 돼? 최소니까 작게 나와야지. 그럼 이게 작게 나오려면 A, B가 어떻게 나와야 돼? 크게 나와야지. 이해 잘 안 가는 사람 다시. 얘의 최소값이 얘야.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최소값이니까 이게 작아야 돼. 예를 들어 5보다 4가 더 좋고 4보다 3이 더 좋고 작으니까 최소값. 맞아? 그럼 이게 최소값이 나오려면 A, B가 최대값이 나와야 돼.
그럼 A, B의 최대값은 여기서 구한다.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근데 얘가 2니까 2 대입해서 약분하면 A, B는 완전 제곱까지 했어. 이거야. 아 그럼 얘의 최대값이 1이구나. 얘의 최대값이 1이구나. 아 1이구나. 그럼 1 대입하면 얘의 최소값이 2루트 6이구나. 자 마저 틀려. 이렇게 풀었어 내가. 마저 틀려. OX 퀴즈나. 맞아? 틀려? 결론은 틀려. 왜 틀릴까? 자 다시 봐봐. 이 산술기하에서 결국 뭐가 성립한 거야? 등호가 성립한 거야 아니야? 한 거잖아. 여기다 1 대입해서 2루트 6이니까 맞지? 그리고 여기 산술기하에서 이거 등호 성립한 거야 아니야? 성립한 거지. 그러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하고 같아야 되거든.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랑 같아야 되거든. 한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2번 썼다니까? 맞아?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충돌이 생긴다고. A, B랑 같으면 얘랑 같을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 푼 거야. 한 문제에 산술기하를 2번 썼어. 써도 돼. 근데 이게 만족을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건 잘못 푼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푸는 방법으로 저번 시간에 알려준 게 이거야. B분의 3에다가 얘 곱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전개하면 2고 전개하면 B분의 3A이고 전개하면 A분의 2B고 전개하면 3이 돼. 그럼 얘 산술기야. 2 루트에 2개 곱한 거 루트 6. 그럼 얘는 5니까 5 더하기 2 루트 6. 얘는 2. 그럼 2로 나눠. 그럼 얘는 결국 얘값만 2로 나누니까 2분의 5 더하기 루트 6보다 커 나왔다. 이거야. 산술기하 몇 번 썼어? 한 번 썼지. 그러니까 성립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산술기하 몇 번 쓴다고? 코시 슈바르츠 2번 쓴 거야. 근데 2번 썼는데 이게 충돌이 생기면 안 된다고. 다시 코시 슈바르츠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게 같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랑 똑같은 식이 돼야 돼. 그럼 같은 x니까 y는 없어도 되고 여기다 곱하면 얘 나누면 3루트 3분의 1이지. 그게 a의 세제곱. 그리고 a가 루트 3분의 1이야. 자, 다 된 거야. 이제 다 풀었어. a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제 넣어줄 거야. 여기다. 그럼 뭐 돼?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그냥 써버릴게. 그 다음 얘는 x의 제곱. 여기 a 없어졌다. 아, a 아니죠. 얘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얘랑 약분되고 x 더하기 3y 전체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108, 얘는 3분의 4. 계산하면 이거 144.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12야. 최대값 12다. 제곱이 이건데 문제에서 xy 양수라고 나왔거든. 최대값 12. 자, 이게 뭐야? 얘가 루트 3분의 1이야. 이것도 약분되면 되지. 그래서 x 더하기 약분됐으니까 루트 3y의 제곱. 그럼 요거지. 얘가 12야. 그리고 얘가 루트 3분의 1이야. 얘랑 약분하면 되지. 그럼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거기다 12. 3분의 1의 제곱 맞나? 루트 3. 미안. 얘 있고 여기 바깥에 루트도 있지. 그래서 3분의 1이야. 그리고 얘 12. 크거나 같다.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전체의 제곱. 그래서 얘가 3분의 4. 약분하면 16. 제곱이 16. 그래서 땡땡땡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최대값 4분의 1. 그래서 이게 존나 어렵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느낄 건 뭐냐면 선생님이 어렵다고 한 문제 이거 그리고 이거 얘네들은 뭐냐면 한 문제 안에서 산술기하를 2번 얘 산술기하 2번 써서 풀고 싶어요. 그럼 안 돼. 충돌이 생겨. 그래서 이걸 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고 얘는 무조건 2번을 해야 돼. 대신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놓는 걸 외워야 돼. 이 A가 몇인지 모른다니까. 이게 이 식이 이걸 맞춰주는 A가 몇인지 몰라서 A라고 놓고 문제를 풀고 결국 여기까지 와서 얘랑 충돌 안 생기는 A 값을 구하고 다시 가서 문제를 푸는 거야. 만약에 누구든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따로 과외를 한다. 과외 선생님이 이거 풀어줬어. 그럼 그냥 다 외운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이거 나오는 거 푸는 방법은 얘 루트 만지는 거 제곱이고 1의 제곱 거의 A 제곱이에요. 이거 푸는 방법 좀 외워도 돼. 그래서 A 값 구하.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있는 명제 중에 전체 문제 중에 이게 가장 어려워. 그리고 사술기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워. 얘는 많이 안 나와. 이거 내면 학교 선생님 좀 또라이지.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요거는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요거 푸는 방법은 꼭 외우라고 했지. 선생님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찾아와. 옆에서 종이로 좀 가르쳐 줄 테니.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나온 건 본 적이 없어. 얘는 많이 나와 은근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부터는 뭐 졸라 쉬워. 또 질문 한번 해보세요. 101번. 이런 건 쉬워. 이거 2개만 어려워. 선생님 분명히 말하는 거. 그래서 코시-슈바르츠의 이 어려운 문제는 조금 좀 약간 배제하고 맹자 이런 마인드. 자, 9가 3개가 있어. 이건 알려야지. 9 건널기 어떻게 되니? 공식 반지름이 R인 9 건널기 공식 4파이 R 제곱이야. 그 다음에 9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뭐 외워야죠 공식. 자, PQ 길이. 그래서 얘의 반지름을 R1, 얘의 반지름을 R2, 얘의 반지름을 R3라고 놓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 이게 몇이냐면 18로 나온 거야. 이게 P고 이게 Q야. 문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쓸 거야. R 한 개, R2 두 개, R3 한 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구의 건널비의 합. 이거거든. 구의 건널비. 그래서 얘의 건널비는 4파이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이 될 거예요. 4파이 R1 제곱, 4파이 R2 제곱, 4파이 R3 제곱인데 4파이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건널비 합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그리고 최소값, 얘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 결국 이게 최소 나와야지. 얘는 고정된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3개짜리 산술기라도 알아야 된다 했지? 코시-슈바르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j.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지. 등호 성립할 때는 이거분의 이거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다 같을 때 등호 성립. 3개짜리도 돼. 그래서 이건 쉬운 거야. 계속 맞추면 되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거기다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 크거나 같다. 얘랑 R1 얘랑 2R2 얘랑 R3 이거 전체의 제곱. 얘는 6이죠? 내가 구하려는 x라고 놓을까? 귀찮아서. 크거나 같다. 얘는 18.
18이죠. 18 곱하기 18이라고 쓰죠. 이게 18이죠. 여기 나와있죠. 6 하나 약분하고 결국 x는 몇보다? 3 곱하기 이거니까 54보다. 그래서 얘가 54야. 최소값. 거기다 4 곱하니까 몇이 돼? 4, 4, 16. 216파이가 되겠죠. 자, 답이다. 얘의 최소값. 이거나 크거나 같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구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B라고 했어. 그러니까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구하는 거지.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코시-슈바르츠에서 등호가 성립했다는 건 뭐라고?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다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R1, 이거분의 이거 2분의 R2, 이거분의 이거 R3가 다 같아야 돼. 그럼 R1 대신에 이거 대입할 거니까. 자, 그럼 R1 대신에 2분의 R2. R2는 그냥 2R2. 그 다음에 R3 대신에 2분의 R2. 그게 18. 이거 더하면 R2, 얘까지 하면 3R2. 이게 18. 결국 R2는 6. R2가 6이니까 R1은 3. 얘도 3. 반진기의 합 12. 답은 216 더하기 12가 되겠죠. 228. 말했지만 이런 건 본인이 조금 공부하면 굉장히 좀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방금 했던 게 연락이 어려운 문제. 또 끝인가? 조금 한 사람들 이 때문에 조금 한 사람들 질문 없어? 어려운 거 있을 건데. 완전 아프네. 여기가 질문 다 받은 거야? 8번. 8번이네. 함수의 8번이고. 8번 x의 배승을 뭘로 나눈 나머지 x의 98승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얘들아 이걸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돼? 98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몇 차 나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몇 차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뭐야? 3차식,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 이하의 다항식이지. 어떤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3차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 근데 3차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나오겠죠. 항상 나눈 거보다 작잖아.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죠.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고 1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항상 이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너희들 2차 이하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 나누는 방법은 배웠잖아. 예를 들어 뭐 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하잖아. 이거 기억나지? 그럼 여기 몇 차씩 나와 나머지? 1차씩 나오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 괜찮아? 하나 더 나머지 정리에 중요한 거. fx를 x-a로 나누면 나머지 뭐 돼? 나머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a지. 그걸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fa 맞아? 아, 얘가 상수잖아. 작은 우변에 몇 대입해? a 대입하잖아. 이거 싹 지워지고 나눈 나머지 옆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 FA가 되죠. 이게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외과는 좀 잘 안 나와. 지금도 약간 특이성이지. 98제곱으로 나눈 98승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야? 97승 이하의 다항식이 돼. 어마어마하지. 괜찮아? 어쨌든 여기에 몫이 있을 거야. 자, 몫 몇 차식이야? 아, 얘랑 얘랑 곱하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최고차항 계수 x제곱 돼야지. 아, 그래야지 이게 나오잖아. 됐어? 괜찮아? 옆에다 뭐 더 써줘? 얘 곱하면 뭐 돼? 전개하면 x의 100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 뭐 더해주면 x의 세제곱 더해주면 작은 우변식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이걸로 나는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야. 3차니까 아, 얘로 나눈 나머지는 97제곱이잖아. 그거 이하 3차 답이야.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지금. 잘하자. 괜찮니 여기까지? 답이다. 근데 뭐야? F2를 구하래. 나눈 나머지가 fx가 이걸로 나눴을 때 그럼 x에다 2 대입하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8이야. 아, 이게 나머지라니까 얘들아. F3은 27, F4는 64. 이게 나머지야. 여기다 숫자 넣으면 되는 거야. 다 더하면 35에다 99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요새 무슨 공부하냐고 바쁘지? 무슨 공부하냐고 바빠? 인생 공부? 무슨 공부하냐고 바빠? 수학 공부 미리미리 해둬야 되는데 니네 내가 보기엔 다음 주부터는 딴 거 공부한다고 또 수학 공부 안 한다니까. 아니야? 선생님 저 국어 해야 돼요, 과학 해야 돼요, 사회 해야 돼요. 아니야? 한국사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돼요. 다다음 주부터는 그 얘기 나온다고. 마지막 기회야. 다음 주가 수학 많이 해둬야 돼. 웬만하면 다음 주 내로 진도는 좀 끝내볼 생각인데 좀 힘들긴 하지만. 이거 과제장 가져가세요. 다음 주에는 기출 좀 나눠줄게요. 다음 주부터는 시험도 좀 기출 시험 볼게요. 다 있니? 질문 끝? 더 있어? 없어? 몇 번부터 할 차례야? 어디까지 했어? 17? 17부터네. 졸라 쉬워. 서로 같은 함수. 같은 함수의 개념이 뭐니? 예를 들어 y는 x와 y는 x 세제곱은 당연히 다른 함수지만 정의역을 내가 마이너스 1과 0, 1로 정의를 하면 같은 함수가 돼. 왜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이거든. 같은 함수의 개념은 뭐가? 정의역이 같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치역이 같을 때 이게 같은 함수. 형태는 다르지만 정의역을 대입해. 당연히 같으니까 같겠지. 치역이 같으면 같은 함수. 이게 같은 함수의 개념이야. 자, x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일 때 정의역이 된 거야. 근데 fx는 뭐냐면 ax 더하기 b고 gx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죠. 쉬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랑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같고 여기다 2 대입한 값이랑 여기다 2 대입한 값이 같고 연립해서 풀면 되죠.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 같은 함수의 개념 잘 나기 쉽죠. 야 20번은 어떻게 나와야 돼? 20번에 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랑 3x 마이너스 10이 같아야 돼. 아, 치역이 같아야 된다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0이고 5, 3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랑 3이야. 아, 실제로 여기다 마이너스 능값이랑 여기다 마이너스 5 능값이 같고 3 능값이랑 여기다 3 능값이 같아. 어? 아, 미안해. 2구나. 이게 같아. 그러면 문제 봐봐. x의 개수 몇 개야? 자, 내가 이렇게 구했어. 여기까지 풀이 완벽해. x의 개수 몇 개야? 2개야? 2개 아니야.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한다고. 제발 2개라고 좀 쓰지 마. 문제를 다시 봐. 얘가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야. 원소가 몇 개야? 2개야. 이걸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뭐야? 동집합 마이너스 5 한 가지 가는 애 2, 그 다음에 둘 다 갖는 애 4개야. 근데 문제에서 뭐가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래. 실제로 얘와 얘의 정의역이 이거여도 얘는 같은 함수야. 얘의 정의역이 이거여도 같은 함수야. 같으니까 이거 2개여도 같은 함수야. 그러니까 몇 개라고 써야 돼? 3개라고 써야지.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거. 2개라고 진짜 쓰면 안 돼. 다 해놓고 틀리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원소가 3개 나왔어. 그럼 답 몇 개야? 2에 몇 승에서? 3승에서 몇 개 빼야 돼? 1개 빼야지. 공집합 빼야지. 7개야 7개. 얘가 같은 게 3개 나왔어. 문제가 만약에 y는 x의 세제곱 y는 x 뭐 이렇게 나와. 아이씨 이렇게 하면 아닌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뭐 같게 만들 수 있어. 뭐 x 마이너스 1로 해볼게. 그래서 얘랑 같은 게 3개야. 맞지? 연립해서 풀면 그럼 몇 개? 2에 3승에서 1개 뺀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내용 설명 조금 해야죠. (1대1) 함수가 뭐니? 그림으로 그리자면 얘가 1, 2, 3이고 1, 2, 3, 4가 있을 때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는 거지. 정의가 x1과 x2가 틀릴 때 fx1과 fx2가 틀리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괜찮아? 얘하고 다르면 그의 함수값이 다르다. 하나에 하나씩. 대신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죠. 남는 게 있어도 된다. 자, 이거의 대우가 뭐야? 우리 이제 대우 배웠죠. 대우가 뭐였어? 위치 바꾸고 부정해주지. 그럼 얘 부정해주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가 너희들 공부하다 보면 익숙한데 이렇게 나오기도 해. 헷갈리지 말라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 대우 배웠잖아. 위치 바꾸고 부정. 맞아? 그래서 1대1 함수 정의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 우리 1&1이라고 1-1이라고 써. 선생님 이렇게 쓸 때도 있죠. 얘는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1대1 함수 성질에다가 하나 더 치역과 공역이 같다. 얘는 공역이 1, 2, 3, 4, 치역이 1, 2, 3 남는 게 있어.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은 1, 2, 3, 4 예를 들어 뭐 5, 6, 7, 8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4대4 미팅이면 이런 아름다운 결과 겹치는 애 없이 딱 하나에 하나씩 치역 5, 6, 7, 8 공역도 5, 6, 7, 8 이런 게 1대1 대응이죠. 대표적인 1대1 대응이 뭐야? 이런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곡선이어도 돼. 곡선이어도 되고 괜찮아? 끊어져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계속 감소하고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런 게 1대1 대응 대표적인 거. 1대1 함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0보다 커. 다르지? 이런 게 1대1 함수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얘도 하나에 하나씩 대응된 거야. 근데 여기 뭐가 생겨? 빈 공터가 생기지. 그래서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요만큼 남는다. 괜찮아? 잠깐 쉬고 연락할게요. 내 가방에 에이스가 있어. 에이스가. 아 여기 있다. 일 1대1 대응의 개수와 1대1 함수의 개수. 공역이 실수 전체. 그럼 치역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거야. 자 봐봐. 아직도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점을 모르는 애가 있어. 자 1대1 대응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봐봐. 거기 공역은 실수 전체래. 그럼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돼. 1대1 대응은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고. 그러면 몇 번? 기역 또 니은은 안 되고 디귿 또 미음 외유 얘 봐봐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 쭉 올라가면 무한대 얘 쭉 내려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 실수 전체라고 치역이. 얘는 이거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고 무한대. 얘 말했잖아. 1대1 대응은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면 된다. 근데 니은 봐봐. 니은 그림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다고. 치역을 봐봐. 뭐야? 어디에서만 받고 있어? 화살이 0보다 작은 쪽에서만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y는 0보다 작다야. 그림으로 하자면 이걸로 이해하면 되게 쉽다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 남는 애가 있어.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2, 3이야. 공역에 남는 애 있어. 이게 1대1 함수야. 얘는 남는 애가 없어.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는데 남는 애가 없어. 이런 게 1대1 대응이야. 야, 얘 x가 1보다 클 때야. 맞지?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지. 왜? 공역이 뭐야? 아무 말이 없지. 공역을 아예 안 줬잖아. 지금 문제 줬는데 원래 문제에서 주긴 해. 근데 안 줬어. 그럼 안 주면 뭐야? 안 주면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고 y는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야. 괜찮아? 그래서 안 줬으니까 실수 전체라니까. 근데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잖아. 다르지? 그럼 1대1 함수야. 근데 내가 문제에서 만약에 정의역을 1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을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이게 공역이야. 이게 정의역이고. 자, 얘는 무슨 함수야? 공역이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치역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그럼 이건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이지. 무조건 이렇게 끊어졌다고 1대1 대응이 아닌 게 아니야. 내가 공역을 이렇게 주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얘는 실수 전체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이 0보다 작으니까 1대1 함수인 거야. 차이점을 잘 구분해봐. 얘도 충분히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공역을 이렇게 주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야. 생각보다 졸라 못해. 그 다음엔 좀 괜찮아. 그 다음엔 대입하는 거라. 27번 봐봐. 27번만 좀 못해. 아, 25번 봐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값 뭐야?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랑 아래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지. 문제를 봐봐. 첫째 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잖아. 아까 말했지. 야, 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왜? 공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2보다 작다.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빈틈이 있다고. 괜찮지? 근데 내가 만약에 공역을 이렇게 써줬어. 그럼 뭐야? 1대1 대응. 그럼 얘야. 이게 끊어진 그래프야. 이렇게.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이렇게 이어져야지. 그래야지 실수 전체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랑 아래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같아야 돼. 25번. 자, 그리고 27번. 이거 별표. 시험에서 졸라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틀리는 거. 일단 얘는 두 개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끝나고 니네 자습하고 가지. 오늘. 왜 안 하는 거야? 니네들도 하면 안 돼? 왜 안 껴줘? 그냥 하면 되잖아 여기서. 선생님 봐주면 되잖아. 자습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봐줘. 자습하고 가. 뭐라고? 뭐 그런 거 살짝 못 들어가는데. 네?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 명은 나오고 오늘 자습하고 갈 사람. 괜히 물어봤죠? 안 하고 갈 사람.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2ax 더하기 a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고, 자 이렇게 나오면 얘가 기울기죠.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부터 나오죠. 마찬가지로 기울기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죠. 아,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값은 똑같아 얘들아. 어차피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고 이것만 남을 거니까. 자, 근데 얘는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을 기준으로 해서 얘 기준으로 했어. 자, 그럼 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얘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지. 그래야지 증가함수잖아. 이게 만약에 음수면 얘 기울기 왼쪽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지. 그래야지 감소함수잖아.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럼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가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같아야지. 그럼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어떻게 된 거야? 0보다 큰 거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그래서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 이 문제 해주세요. 제발. 맨날 나오면 모르겠어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냥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면 돼. 괜찮아?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야. 0으로 만드는 값으로 범위 나눠서 기울기의 곱이. 4변하면 2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얘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면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정수의 개수는 5개.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 31번 한번 해보세요. x에서 x로 가는 상수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끄적거리고 있는 꼴 졸라 보기 싫어 진짜. 야, 연필은 갖고 다니자. 씨, 수학을 볼펜으로 푸는 애가 어딨니? 자, 같이 봐봐. (236이) (236으로) 간다는 거야. (236이) (236으로) 간다. 얘를 F라고 했고 얘를 G라고 했고 하나 더 있네. 236, 236. 얘가 H야. 근데 F는 상수. 얘 상수함수네. 얘는 1대1 대응. 그리고 얘는 항등. 항등함수 I라고 쓰지. 항등함수는 이미 정해지고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 봐봐. F3이랑 F6이랑 H2가 같대. H2 몇이라고? 2지. 그럼 딴 거 F3도 2고. 근데 얘는 상수함수래. 그럼 다 가는 거지. G6도 2고. 그 다음에 G2랑 G6을 곱한 게 G3이래.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1대1 대응은 하나씩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얘랑 곱하면 얘 나오는 거지. 다 된 거야. 완결. 답. F6은 2, G3은 6, H3은 3. 항등함수니까. 졸라 쉽다. 문제는 이거죠. 개수. 자, 1, 2, 3, 4, 5가 있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니? 얘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몇 개 갈 수 있어? 5개 갈 수 있지? 얘도 5개, 얘도 5개지? 그래서 5의 함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예를 들어 얘의 개수를 R개, 얘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N의 R제곱이야. 공식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1대1 함수.
얘가 갈 수 있는 게 5개. 얘는 같은 데로 못 가. 얘는 4개, 얘는 3개. 그래서 뭐야? 5, 4, 3이지. 공식으로 쓰자면 NPR이 되죠. 퍼미테이션 5P3. 그래서 5, 4, 3. 5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증가함.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 함수값도 얘의 함수값이 크다. 예를 들어 얘가 여기로 가면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간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더 크다. 얘는 OC, 그러니까 NCR이야. 지금 OC3이 되겠죠. 왜 이건지 한번 볼 거야. 야, OC3의 개념이 뭐야? 5개 중에 몇 개 선택한다는 거야? 3개 선택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선택을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5개 선택했다. 맞지? 그럼 1이 누구로 가? 1로. 얘는 2로. 얘는 5로 가지. 3개를 선택하면 자리는 배치가 돼. 알아서. 그래서 컨비네이션. 괜찮아?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얘는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F1보다 F2가 더 크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어떻게 될까요? 얘 일단 만족하려면 뭐가 돼야 돼? 1, 2야. 몇? 컨비네이션이라고. 어떻게 해줘? OC 2지. 5개 중에 2개 선택한다고. 여기 중에 2개. 괜찮아? 아무거나 선택한다고. 그럼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간다고. 이해돼? 그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1대1 대응이니까 몇 개? 남은 게 3개밖에 없으니까 얘 몇 개 가? 3개. 얘는 2개. 얘는 하나. 3개, 2개, 하나. 선생님 어려워요. 존나 쉬운 문제야. 근데 너희들이 잘 못 풀어서 어렵게 느낄 뿐이지 졸라 쉬운 문제야. 근데 이 정도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려워한다. 컨비네이션 잘 봐야 돼. 몇 번 해볼까? 38번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좀 느껴봐야 돼. 이게 함수의 개수 세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 이걸 안다고 또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이런 유형의 문제 말고도 많이 나와. 옛날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잘한 사람. 그거 잘한 사람 이것도 잘해. 그거 잘 못한 사람. 손 들라고 했잖아. 잘 못한 사람. 순열 조합 잘했어? 와, 손안 들리고. 이 문제로 기대할게. 옆에 좀 있어야겠다. 경우에서 잘하는데 함수를 잘 못하는 거야. 함수 때문에. 어렵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솔직히 선생님 감정으로, 선생님 얘기로는 이런 것도 별로 안 어려워. 이런 것도 좀 쉬운 문제에 속한다. 그래서 좀 얘는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고, 옛날에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훈련이 필요했듯이 훈련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넣어볼게. 그럼 F의 2분의 1이랑 2분의 1분의 1이니까 F2 곱하면 1이죠. 1 넣어볼게. F1의 제곱이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2 넣어볼게. 근데 어차피 얘랑 똑같아. 그럼 안 써도 되지. 그럼 이걸 만족하면 돼. 그럼 이제 함수 만들어. 자, 항상 이런 거 쓸 때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인지 세는 거야, 얘들아. 이걸 센 이유는 얘네들이 갈 수 있는지 몇 군데를 세는 거야. 그게 OC2였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요? 네 군데. 잘하는 거 맞네. 그럼 얘가 열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만족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가야죠. 얘가 만약에 2분의 1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죠. 얘가 1로 가. 그럼 얘 1로 가야 되고 얘가 2로 가. 그럼 얘는 1로 가야죠. 2분의 1로 가야죠. 맞아? 그럼 얘가 정해지면 얘는 뭐해? 그냥 따라오지. 그러니까 얘가 네 가지면 얘는 한 가지인 거야. 얘가 정해지면 얘는 그냥 따라와. 선택권이 없어. 이거에 이거 지켜야 돼서. 그리고 F1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제곱이 1이니까 F1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두 군데죠. 이렇게 세는 거다 라고 걸음마부터 시작하면 돼요. 답이죠. 이거는 뭐 잘 대입하면 되는 거라. 뭐 예를 들어 42번 한번 볼게요.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고 gfx는 x 마이너스 4. 선생님 여기에 g5부 이거 5부 또는 서클이라고 불러. 합성함수의 비호죠. 그래서 5부 또는 서클. 근데 선생님 5부라고 할게. g5 hx 이렇게 나오는 건 ghx 이렇게 쓰는 거죠. 합성함수 개념이야. 그대로 쓰면 돼. 야, 합성함수는 g5 h하고 h5 g하고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교환법칙 성립 안 해. 너희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은 두 가지 뭐야?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배웠는데. 행렬 기억나? 행렬? 행렬. 행렬 A, B랑 BA 곱하는 거 같았어 안 같았어? 안 같았지. 너희들 배우는 수학 중에서 유일하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 두 가지야. 물론 무식하게 선생님 이거 안 되잖아요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사칙연산에서 더하기, 곱하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빼기, 나누기는 연산이 달라지니까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성립 안 한다. 이렇게 쓴다. 결합법칙은 성립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왔어. HF 이렇게 나왔어. 헷갈려. 그냥 순서대로 쓰면 된다. 왜요? 묻지 말자. 자, 근데 이것만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얘는 뭐예요? 순서대로 쓰고 X 붙이면 된다. X는 왜 붙여요? 묻지 말자. 여기 X가 생략된 거야. 뭘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가.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 순서대로 쓰면 된다. 까지. 자, 그래서 G5 F를 이렇게 쓴 거야. 문제에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F, G 끝에서 두 번째 줄이야. 42번 끝에서 두 번째 H 순서만 안 바꾸면 되죠. A 이게 7이래. 그럼 얘는 뭐야? 이거잖아. 맨 넣으면 돼. A 넣으면 되죠. 잠깐만. 이게 아니구나. G, F. G, 이거 H, 미안. 이거 GH구나. GH. 여기다 A만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A-4죠. 이런 거 틀리면 맞을 게 없어, 얘들아. 함수 대입하는 거 틀리면 맞을 게 없다. 얘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더하기 5가 7이죠. 넘기면 2가 되고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 구하면 됩니다. 10점. (45번) 한번 해보세요. 원래 F 오브 G하고 G 오브 F가 다른데 그걸 같게 만드는 G1과 G4 값을 구하고. 여기 3인방 쪽으로 갈까?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G2가 4고 FGX랑 GFX가 같대. 선생님 이거 없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F 오브 G와 G 오브 F가 같다가 이 뜻이야. 순서대로 쓰고 X만 붙이면 돼. 이게 이거야 얘들아. 그럼 좌변으로 X에다 몇 대입해? 2대입하지. 왜?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X에다 2대입한다고. 그럼 FG2가 GF2가 되고 F2는 1이니까 G1이 되고 G2가 4니까 얘는 F4가 되고 F4는 2니까 얘가 2가 되죠. 괜찮아? 그래서 G1이 2를 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X에다 이제 몇 대입해? 1 대입하죠. 그래서 FG1은 GF1이 됩니다. F1은 3이니까 얘가 G3이 됩니다. G1은 어디 갔어? 2니까 얘가 F2가 되죠. 그럼 F2는 몇이야? 1이니까 얘가 1이죠. G2가 4고 G1이 2고 G3이 똑같은 방법으로 X에다 3 대입하면 G4가 3으로 나올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가 4로 가고 1이 2로 가고 3이 1로 가고 4가 3으로 가. 답이죠. 해보시면 됩니다. 잘 대입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옆에 있는 것도 그냥 마찬가지야. 잘 대입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fx가 48번 볼게.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인데 ffx가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다음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 여기다 몇 대입하면 된다 했어? 3 대입하면 된다 했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걔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된다. 괜찮아? FF3이야.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이게 몇이 돼야? 0이 된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오히려 이거는 F3 뭐야? 9 플러스 A. 9 플러스 A는 9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A. 이게 0. 답이죠. (9, 9, 80이에요) 물론 A를 구하고 싶으면 근해 공식에 넣어야겠지만 문제에서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니까 2차 방정식 근각에서 이건지 알죠? 81 A분의 C. 혹시나 까먹은 사람은 뭐 여러 번 적어줬죠? 수업하면서도.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 A분의 C죠. 넘어가세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볼게요. 54번.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못해. 쉬운데. 결국은 다 쉽다고 하지. 솔직히 다 쉬워. 어렵지가 않아.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면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맞힐 수 있어. 기본 공부만 해주면 돼, 수학은. 영어는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 니네 다 1등급에 가까운 사람 1등급이 나오거나 어떻게? 그냥 다 외워. 그냥 외우면 돼. 수학은 조금만 해주면 되지. 이해하고. 영어는 다 외워야 되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본문도 외워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아니면 보충교재 있으면 보충교재도 들어가고 할 거 엄청 많잖아. 수학은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돼. 문제 어려운 걸 틀려도 그래도 1등급이 나와. 어려운 게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어. 그것만 틀려도 1등급은 나와. 얼마나 좋은데. 영어는 그게 안 된다. 자, A, F, O, G, H가 G네. 이거 나온 거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게 G야. GX. 그럼 HX 구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X 대신에 뭐 대입해? HX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HX 더하기 1이 GX 4X 마이너스 5다. 이쪽을 넘기면 4x 마이너스 6이고 좌변우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더하기 3이 되죠. 4번 푼 거죠. 4번? 기억? 1번이구나. 1번 푼 거죠. 그 다음에 2번 KFX가 GX다. KX 구해야 돼. 그럼 KFX 요거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4x 마이너스 5다. 이건 은근히 잘하거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못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KX 구하려면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뭘로? t로 치환하는 거지. 그럼 얘는 KT x의 식을 t의 식으로 바꿨어. 그럼 얘도 x에 대한 식을 t의 식으로 바꾸면 돼. 요거에 의해서 넘기면 t 빼기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t 더하기 2분의 1이지. 여기다 대입해요. 그래서 4배 해주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마이너스 5. 4배 해주고 더하기 빼기고 해준 거다.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kt. 구한 건 마지막으로 t만 x. t 대신 x 대입해도 돼. 답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 치환해라. 바꿔라. 야, 문제에서 만약에 K5를 구하래. 어떻게 해야 돼? 또 이거 바보같이 이렇게 바꾸는 애 있어. 얘를 뭐라고 두면 돼? K5라고 두면 되지. 아니 K5 구하는 거니까. 그럼 5라고 두면 X값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렇죠? 함수는 막 대입해도 되더라고 아무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거 구하려 했는데 이거 구한 다음에 여기다 5 대입하지 말라고. 시간 걸리니까. 오래 걸리잖아. 그치? 예를 들어 H에 2x 더하기 3이 4x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거라고 하자. 뭐 H에 2를 구하시오. 그럼 얘가 2가 나오면 넘겨서 나누면 x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이게 답이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함수는 그냥 대입.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여러 번 합성함수. fx 두 번 합성한 걸 앞으로 기호로 f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거야. 세 번 합성한 건 어떻게 될까? f의 세제곱이라고 쓸 거다. 괜찮아? 그치? 그러면 n번 합성한 건 어떻게 돼? 몇 번 합성하는 거야? 얘가 n개가 되는 거지. 그치? 앞으로 이거 나오면 뭔 소린지 알아 먹어야 돼. 두 번 합성한다. n번 합성한다. 자, 56번 봐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야. 이런 애가 나오면 두 가지. 첫 번째, 뭐? 반복성. 반복이 된다. 또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는다.
그렇지 않는 한 이런 걸 못 푼다고. 니네 봐봐. 지금 56번이야. fx가 x 더하기 2하고 1인데 7보다 작으면 x가 9면 7보다 작거나 f의 107을 구하시오. 100번을 할 수는 없잖아. 맞아? 100번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가지거나 반복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일단 한 번 F7은 몇이야? 위에 대입해 아래 대입해? 7이니까 위에 대입하죠? 대입하면 몇 대? 9대죠? 보고 있는 거냐 얘들아? 보고 있어? 그 다음에 FF7이야. 두 번 하는 거야. 얘가 몇이라고? 9야. F9지. 그럼 9면 몇이래? 1이 돼. 그 다음에 F3제곱이야. 1을 또 대입하는 거. 한 번 더 쓸까? F7이죠. 근데 얘가 1이라고. 그럼 F1이 되는 거지. 1은 여기니까 몇이 돼? 3이 된다. 그럼 F4제곱은 3을 또 대입하니까 5가 되지. F의 5제곱은 5를 또 대입하니까 7이 되지. 그럼 F5제곱 7이 몇이 나오는 거야? 7이 나오는 거지. 그럼 F의 5제곱이 뭐가 돼? 항등함수지. F의 6제곱은 또 이거야. F5제곱이 항등함수니까 F7이랑 똑같다고. 9라고. 7 대입하면 9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 반복성. 항등함수 찾아내면 돼. 그럼 얘는 뭐야? 10이지. 5제곱이 항등함수고. 그럼 100제곱도 항등함수가 되지. 이렇게 문제 풀어줘. 한번 해보시고요. 60번은 어떻게 하라고 했니? 자, y는 x가 이렇게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 여기가 a면 이쪽에다 뭐 써라? 이렇게 a스라고 했어. 이렇게. 그리고 요게 b가 될 거고 요게 b니까 이게 y는 x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b 써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c니까 여기다가 c 써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d니까 여기다가 d 써라. 이렇게 해서 요게 2다 까지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다 쓰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맞아. FD가 몇이야? 이게 Y는 FX야. D 대입하면 몇 나오니? C 괜찮아? C. 얘들아, 문제 푸는 시간을 안 주는 건 너희들이 충분히 푸는 시간을 줬을 때 진도를 얼마 못 나가서 그러는 거야. 시험이 지금 거의 2, 3주밖에 안 나왔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엎드려서 자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풀려? 풀라고 할까? 모르는 것만 질문 받아주고? 그럼 안 되잖아. 그럼 풀라고 하면 안 잔다니까. 한 1시간 반 풀라고 하고 30분 질문 받을까? 집에 한 10문제 풀고 집에 갈래? 들어야지. 다시 복습하는 거잖아. 다 까먹었잖아. 안 까먹은 사람. 다시 봐. FT는 어떻게 돼? 이 대입하면 몇이야? C 되죠. C. C죠. 이렇게. FC는 C 대 여기다 이것만 쓰면 된다고 얘들아. 이 문제 풀 때는 여기다 이거 써라. C 대입하면 몇이야? B죠. 그래서 FB. 하나도 안 어려워. B 대입하면 몇이야? A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건 잘 대입하면 됩니다. 넘어갔어요.
합성된 것도 마찬가지야. 잘 대입하면 돼. 62번 한번 시켜볼까? 62번 한번 해보세요. 졸린 건 나도 알아. 앉아서 수업 받는 게 제일 졸려. 선생님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 그렇게 앉아서 수업 듣는데 존나 졸리더라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이해는 하지만 조금 정신은 차려줘야죠. 대입 한번 쭉 해보세요. 써봐야 돼. F 천제곱이잖아. 아까쯤에 뭘 했어? 계속 대입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F0은 몇이야? 얘들아 그림 봐. F0 F0 그림 봐. 0 대입하면 몇 나와? 2 F0은 얘가 2래매. 그럼 F2지. 2 대입하면 몇이야? 1. 그 다음에 세제곱은 다시 1 또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몇이야? 4지 1 대입하면. 4제곱은 몇 대입하라는 거야? 4 대입하면 몇이야? 0. 그럼 결국 F의 4제곱 0이 몇이 돼? 0. 0 대입하면 0이니까 F의 4제곱이 뭐야? 항등함수. 그럼 F의 1000제곱은? 항등함수니까 그대로 0 나오고. 됐죠? 자 64번 봐봐. 야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집중하자. 이거 중요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야. 자, FFX야. 그럼 X 대신에 FX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FX 대입할 거야. 그럼 FX가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fx 대입하면 마이너스 fx. 얘는 fx가 0부터 1까지야.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을 얘의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 x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이렇게 그려줘. 근데 반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지.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fx가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라는 얘기는 y값이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니까 요 부위야. 이걸 지금 이 식을 다 x로 바꿔야 돼. 괜찮아? 다시 fx가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x는 몇부터 몇까지야? 0부터 1까지지. fx가 뭐야? x가 0부터 1까지니까 몇이야? 이거잖아. 이거 제곱이지.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야. 그리고 요 범위 안에선 요거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x제곱이고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미국볼록이죠.
해도 되나? 한 5분만? 아 버스 타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숙제는 그림 전까지만 해보세요. 118쪽에 63까지요. 페이지 118쪽에 63까지요. 자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